부흥하는 아세아 정신 속에서 아세아 작가 대회에서의 우리의 각오. 부흥하는 아세아 정신 속에서 1957년 1월 10일 아세아는 일어섰다. 어제도 아니고 오늘 일어섰다. 아세아는 외친다. 어제도 아니고 오늘 외친다. 일어섰다고 살았다고 외친다. 중국이 월남이 소리 높이 외친다. 인도가 인도네시아가 외친다. 네팔이 세일론이 시리아가 비르마가 아세아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온 세계를 향하여 외친다. 아세아의 목소리가 따르듯 아프리카가 일어섰다고 살았다고 또한 외친다. 애굽이 황금의 아니 알제리아가 리비아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여러 민족들이 소리친다. 이 소리들을 반겨 이 소리들에 감격하여 구라파의 모든 양심과 인도가 또한 소리친다. 반둥의 아세아 아프리카 29나라 회의는 반둥이 어디지? 반둥이 어디야? 모르겠네. 반줄이라는 가게가 있었는데 식당이 반줄 저기 종로 청계천 반줄 반둥의 아세아 아프리카 29나라 회의는 그 첫 외침이었다. 델리의 아세아 여러 나라 회의는 그 두 번째의 외침이었다. 델리. 바로 얼마 전에 막을 닫은 아세아 작가 회의는 그 우렁찬 셋째 외침이었다. 그런데 그 어느 외침 소리들에서도 한결같이 들리는 것은 서로서로의 동정과 양해이며 서로서로의 인식과 존중이다. 서로서로의 동정과 양해, 서로서로의 인식과 존중은 다 같이 힘을 모으자는 것이요. 다 같이 힘을 모으자 함은 평화를 유지하자 합니다. 진실로 오랫동안의 암흑을 찢으며 1917년 10월 황황한 불빛이 지구의 북쪽에서부터 온 세계에 뻗치자 잠자던 아시아의 사자는 차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아세아는 문을 열며 분연히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그는 오랫동안의 홍곤한 잠 속에 몸에 받은 상처로 하여 옛날의 용맹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외래 제국주의자들, 식민주의자들의 억압과 약탈과 악취로 하여 고열을 뺏겨 피폐한 아세아 인민의 전모였다. 이러한 아세아는 잘 안다. 외래 제국주의자들, 식민주의자들의 독한 발톱과 모진 이빨이 아직도 그 어느 지역들에서는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것과 이 발톱과 이빨이 떨어졌다고 해도 다시 핥히고 물어뜯을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잘 안다. 그러므로 아세아는 그 모든 지역이 단결하여 역량을 모아야만 할 것을 절실히 느낀다. 이 절실한 필요로 하여 아세아는 오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혼신의 정열을 기울여 나섰다. 아시아의 총명은 잘 안다. 단결을 위하여서는 모든 지역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서로서로 인식해야 하며 이해해야 할 것을 잘 안다. 인식하며 이해함이 없이는 서로서로 동정하며 존중할 수 없는 것과 동정하며 존경함이 없이는 단결이 있을 수 없음을 잘 안다. 아세아의 지혜는 또 잘 안다. 서로서로 인식하며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서로 사이에 교류가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을 잘 안다. 정치의 교류, 경제의 교류도 그 교류며 교육의 교류, 문화의 교류도 그 교류다. 그런 가운데서도 문화 교류야말로 진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문화의 교류 가운데서도 문학의 교류가 으뜸가는 것임을 잘 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서로 사이의 인식과 이해는 진실한 것의 인식과 이해가 아니어서는 아니 되는 바, 진실한 것을 전함에 있어서는 진실성을 생명으로 삼는 문학적 창조 사업에서야말로 그 어느 것에서보다도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백성님, 지금 아세아는 다시 지금 아주 힘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2020년이랍니다. 참 세월이 많이 57년에서 20년이면 거의 7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로부터 28일에 이르는 동안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뉴델리 약간 델리였는데 어쩐지 카레 냄새가 나더라. 뉴델리에서 열렸던 아시아 작가 대회에서는 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각성된 아시아의 정신 즉 부흥한 아시아의 정신을 논의하였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지녀오는 그들 각자의 영광된 문학 전통의 연구와 문학적 성과 그리고 주로 우수한 문학 작품의 호상 소개에 관한 사업을 논의하였고 정신의 기사인 작가들의 자유와 그 전업하는 문학 창작에서의 보수 그리고 작가들의 호상 왕래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외국어를 잘하는 백석은 이때 아주 참 편했겠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또 독일어, 프랑스어 다 하니까 다 통했겠다.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이런 민족은 그 정치적 제도를 각각 달리하며 그 생활 습관이 같지 아니하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의 자유와 존엄, 인민의 행복, 온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숭고한 이상 아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사회 형제의 정의를 나누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대회의 정신을 받들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앞으로 평화 투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진을 전개할 결의를 굳게 하였음을 생각할 때 그 의의와 가치를 아무리 높게 평가하여도 지나치게 높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글 좀 멋지게 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나라 작가들은 이런 심대한 의의를 가진 이 투쟁의 한 부분을 고조된 흥분 속에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실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작가 대표단 단장인 조선작가동맹 한설야 위원장의 토론은 그 논지의 진지하고 성실함에 있어서 그 견결하고 공고함에 있어서 단연 대회의 이체를 띄었던 것을 우리는 외부를 통하여서도 넉넉히 알 수 있었다. 아이고 백성님은 안 가셨네. 한설야님이 위원장으로 가셨구나. 한설야님은 나중에 숙청당했습니다. 이것은 곧 거창하고 영광된 사업 앞에서의 우리 조선 작가 전체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며 견결하고 공고한 결의인 것이다. 한설야 위원장은 토론에서 우리 문학의 특징을 말하는 가운데 우리 문학은 우리 인민의 영웅정신과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다. 인민정신을 말하셨군요. 하였다. 이것은 우리 문학의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예나 오늘이나 빛나는 성과를 거두어옴을 말하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평화를 위한 운동에서 우리 문학이 출중한 영웅으로서 등장하리라는 것을 예고하였고 시위한 것으로 된다고 하여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작가들의 창조 사업은 곧 영웅적인 사업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작품은 이 거창한 운동에서 이 숭고한 투쟁에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으로 되며 피곤한 사람에게 휴식으로 되며 힘없는 사람에게 힘으로 되며 방황하는 사람에게 지침으로 되며 후퇴하는 사람에게 추진으로 되며 전진하는 사람에게 충격으로 되어야만 할 것인 동시에 국가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의 존엄성을 유린하거나 유린하려 하며 소박한 인민의 행복을 파괴하거나 파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철퇴로 되는 그런 작품들로 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시아의 10억을 넘는 인민이 바야흐로 우리들의 창조사업을 바라볼 것이며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창조사업에 관여할 것이며 이것을 비판할 것이며 이것을 칭찬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강대를 자랑하던 흉악한 미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이긴 영용한 인민의 정신을 대변하는 영웅 인민의 작가들로서 모든 아시아 인민의 사랑과 존경과 기대를 받게 될 책임을 생각할 때 우리들 조선 작가 된 사람들은 백척간 뒤에 일부를 내어 놓는 심경이 아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회에서는 문화교류, 특히 문학창작 사업에서의 모든 성과와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결정되었다. 아시아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서로 어머니를 한 가지로 아니라는 설정에서 이 문학적 성과의 교류라는 것은 곤란한 사업으로 나서고 있는 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모든 나라 모든 인민들이 각기 딴 나라들의 작품을 자기네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외래 세력의 업제 아래 새 아시아 국가들은
자연히 서방 국가의 언어에만 주의와 관심과 연구열을 돌린 탓에 아시아 나라의 언어들은 서로 사이에 학습되고 연구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황을 대회 사업의 중추인 문학작품 번역 소개 사업의 큰 애로로 되고 있다. 우리 작가동맹에서는 앞으로 이 번역 소개의 구체적 사업에서 적절한 방침을 세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 바, 이것은 한낱 번역 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위한 대회 사업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일로 되며 대회 정신의 구현에 대한 실천적 조치로 되는 것이다. 지금은 아주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많이 와 있답니다. 백성님, 2020년도에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여기저기서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많이 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그 말을 아직 많이 배우진 않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오고 조금 있다 보면 우리 말을 아주 잘한답니다. 백성님은 지금 여기 있다면 이런 나라 말들을 금방 배울 텐데. 번역 사업은 오늘까지도 작가동맹의 중요한 사업이었거니와 앞으로 이 방면의 사업은 인민과 작가들에 대한 계몽적인 역할을 넘어서 직접적인 평화 옹호 사업으로 정치 사업으로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동맹 외국문학 분과 계열에 속한 작가들은 그들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이 짊어지어질 것이며 이와 동시에 그들의 활동 영역에 새로운 의의와 가치가 부여된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세상의 일이네. 한편으로 동맹으로서의 아세아와 평화 전선에 참전하는 기계로서 아세아 여러 나라 언어 연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아세아의 단결과 평화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는 못 넘을 장벽이라고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인도 작가 라자 아난도 박사의 말을 상기하며 이 작가가 염려한 장벽이 하나로 되는 아세아 나라들 사이의 어문의 통치 못함을 극복해야 하리라고 주장한다. 12월 전원회의 정신을 받들고 분연히 일어선 우리 작가들에게 아시아 작가 대회 정신은 커다란 정신적 고무로 된다. 안으로는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구현되는 사회주의 건설에 불붙는 의욕으로 우리의 창작 활동이 밖으로는 곧 아세아의 단결과 평화를 위한 거창한 투쟁이 연달게 됨을 생각할 때 우리 조선의 작가된 사람들에게 이때처럼 산 보람 있는 일이 어찌 그리 많다고 할 것인가. 아세아 작가 대회가 폐막된 직후 역시 뉴델리에서 열렸던 대회 옵서버들인 세계 전 지역 작가들의 원탁회의는 세계의 모든 양식과 인도가 이 대회의 정신을 절대로 지지하며 이 대회에 참가한 작가들로서 대표되는 아세아 여러 나라 인민들의 평화를 지켜 철석같이 공고한 그 결의에 커다란 신뢰와 기대를 보내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소련의 한 옵저버의 자격을 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했던 저명한 작가 콘스탄틴 시모노프의 문학의 발전은 식민주의와 공존할 수는 없다. 소련은 식민주의를 절멸시키는 투쟁에서 언제나 우리의 일체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명한 작가 콘스탄틴 시모노프가 한 의미심장한 말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문학신문 1957년 1월 10일. 이제 70년이 흘렀습니다. 문학의 발전은 식민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고 했던 소련의 위세는 많이 사그러져 버렸고 지금은 문학이 아닌 영상 매체의 시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가 전 세계에 보여지고 있고 그 이름이 뭐더라 또 어떤 텔레비에서도 전 세계의 영화를 다 보여줘서 우리는 그 언어를
자막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기계가 자막 번역을 해주는 세상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글보다도 그 영상이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세상. 물론 글도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이 시대에 대해서 똑바른 정견을 보여주셔 아름다운 글로, 깔끔한 글로 이렇게 써주셨을 텐데 안타깝기만 합니다.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하시고 또 다시 태어나셔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끝.